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 2차 전쟁 당시 동료를 배신하고 도망친 탁사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사정은 초기 기록이 없어서 출생 연도나 출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요. 그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009년 1월 목종 시기입니다. 당시 연등 행사 중 천추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석에 누운 목종. 재상을 포함한 나머지 신하들 누구도 만나지 않고 두문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방, 하공진 등과 함께 목종의 침전 앞에서 당직을 섰던 이가 바로 탁사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변을 일으킨 강조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오자 탁사정은 강조의 편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동북지역의 군대를 총괄하는 동북의 도순검사가 됩니다. 거란이 고려를 2차 침입한 1010년, 거란 황제 성종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왔으며 통주벌판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을 격파, 그리고 곽주, 숙주를 차례로 함락하고 마침내 서경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당시 거란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서경의 책임자 원종석은 거란에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동국면을 수비하고 있던 중랑장 지체문이 서경에 도착을 해 계속 항전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탁사정과 대도수도 서경을 지키라는 현종의 명을 받고 서경에 합류하게 됩니다. 탁사정과 함께 서경으로 온 대도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대도수 역시 출생 연도와 출신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의 성이 대씨이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에 투항한 발해의 마지막 세자 대강형의 아들 또는 손자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993년 10월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1차 침입했을 당시 이 고려는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항복하고 땅을 떼어주자는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거란군이 안용진이라는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을 지키고 있던 고려군들은 결사항전에서 이 거란군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지요. 이 안용진을 지킨 사람이 당시 중랑장이었던 대도수와 랑장 유방이었습니다. 대도수의 승전으로 거란군의 남한은 저지되었고 고려와 거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지요. 여기서 그 유명한 서희의 단판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일 대도수가 안용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전쟁에서 활약한 대도수가 서경에 오게 되었으니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까요? 당시 고려국왕 현종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간을 끌기 위해 거란에 항복 의사를 담은 이 표문을 올리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이 가짜 항복 표문을 가지고 간 이가 강감찬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강감찬이 당시 예부시랑으로 외교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설정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드라마적 설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현종의 항복 표문을 받은 거란 성종은 서경을 접수하기 위해 한기라는 장수에게 기병 200명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한기는 서경 북문에 도착한 후 황제가 어제 유경 노이 등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와서 효유, 그러니까 알아서 깨달도록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느냐? 만약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유수와 관료들은 나와 나의 지시를 받으라! 라고 외치는데요. 이때 탁사정, 지체문이 휘하의 기병을 이끌고 기습해서 한기를 포함한 100여 명의 거란군을 죽이고 나머지를 생포합니다. 이에 분노한 거란의 성종이 선발대를 보내는데요. 탁사정은 지체문을 선봉으로 삼아서 거란군과 치열하게 싸웠고 거란군 1,000명을 대파하게 되죠. 거란 성종이 다시 군대를 내주어 서경을 공격하게 되니 탁사정은 직접 9,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와 싸웠고 거란군은 3,00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공성전이 아닌 들판에서 벌인 고려군의 첫 승리였지요. 이쯤 되니 거란 성종은 완전히 분노해서 전군을 동원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전투에서 거란군의 유인책에 말려든 고려군대가 역습을 당해 급기야 서경이 포위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 성종은
이 당시 서경성 서쪽의 절에 머물고 있었죠. 거란 주력 부대의 무서운 기세를 본 탁사정. 거란이 서경성을 함락할 것 같은 불안감에 초조해지는데요. 그래서 조용히 대도수를 불러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그대가 동문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공격해 주의를 끌어주면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공격하겠소. 그렇게 앞뒤로 공격하면 거란군은 무너질 것이오. 대도수는 탁사정의 말을 믿고 군사를 거느리고 동문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란군과 한참 맞서 싸웠는데 그럼에도 서문으로 나오기로 했던 탁사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탁사정은 대도수가 거란군을 상대하는 틈에 남문으로 빠져나가 도망쳐버렸고 결국 거란군에 항복하게 되지요. 이후 대도수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요. 거란 쪽 기록에는 결국 거란군에게 포위되어 항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탁사정의 배신으로 서경성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조원, 강민첨의 활약으로 끝끝내 성을 지켜내게 되죠. 그렇게 고려 거란 2차 전쟁이 끝나고 사실 동료를 배신하고 도망간 탁사정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1011년 3월 어사중승에 임명되었다가 4월 우간이 대부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거란군과 싸워 이긴 전적이 있고 또 당시 고려 조정에 남아있던 강조의 세력권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전쟁 직후 아직 왕권을 회복하지 못한 현종은 탁사정을 벌할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는데 그가 아무 타격 없이 살아간다면 말이 되지 않죠. 마침내 강조 세력에게 이 전쟁의 책임을 물어 그 세력 전체를 축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탁사정도 박승, 최창, 위종정, 강은 등과 함께 섬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이후 탁사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생은 섬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강조의 정변 때 목종을 배신하고 강조에게 붙어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고려 거란 전쟁 때는 동료를 배신하고 거란에 항복해 생명을 연장하더니 더 이상의 묘수는 없었나 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